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기의 장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남들과 좀 다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요. 면접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낯설기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낯설기 이야기. 뭐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아, 평범하게 말하지 말고 좀 표현을 바꿔줘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잘 받냐. 그럼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들 어떻게 얘기해요? 취미생활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취미생활. 그런데 취미생활로 얘기하면 돼요.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잘 받냐. 뭐 안 받는다 할 수 없어요. 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에 있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것들은 뭐 취미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는데 월요일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월요일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우리가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날그날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걸 쌓아놓고 주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얘기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오히려 좀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그때그때 해결 가능한 간단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산책, 뭐 아니면 뭐 축구 경기 관람, 아니면 반신욕,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쌓아두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행 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공기업에서 빈도수가 높은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공기업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공기업이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준비한 데 친구들의 답변은 어떻게 하느냐면 뭐 공기업은 뭐 예를 들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기업은 그 조직 자체의 이익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공기업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헌활동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들에서 면접관은 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거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면 면접관들이 나에 대한 기대심이 확 떨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다른 의도가 있거나 다르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기업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건 일단 뺄게요. 번외로 하고 공기업은 오랜 시간 동안 국가 단위의 어떤 사업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공기업에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국가와 국민을 물론 그런 것도 의도가 되겠죠. 근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차가 쌓이고 역량이 쌓이면 더 많은 어떤 공공성을 제공할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기업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면접관이 안정적이니까 공기업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약간 압박을 한 듯이 물어보게 되면 yes but 해야죠. 이게 화법인데 네. 물론 뭐 좀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기업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좋겠죠. 네, 안정주의가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받을 땐 yes but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꼬리 질문이나 압박을 받으면 yes but.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방금은 괜찮니? 1임대 괜찮니? 이렇게 괜찮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괜찮다고 할 건데 이렇게 당연한 질문들을 왜 할까? 지방금은 괜찮니?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누가 그거 뽑아주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뽑아주죠. 그러면 지방금은 괜찮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괜찮습니다. 원래 지방 사람이에요. 하면 갑자기 사투리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뭔가 이렇게 뭔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왜 괜찮은지 잘 말해줘야 되는데 왜? 이 왜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소위 말해서 안 하고 싶은 공부를 왜 하죠? 네. 뭔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임대 왜 괜찮죠? 뭔가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방금인데 왜 괜찮죠?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느냐보다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목표이고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가치와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든 줄 알고 지원했습니다. 몸이 체력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니까 의도하는 바하고 조금은 다른 답변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답변으로 만들어야 되고 스터디를 통해서 뭐 기출된 질문들은 여기저기서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들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질문들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 질문은 면접관이 왜 할까?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꼬리 질문 해볼래? 여기서 꼬리 질문 하면서 약간 좀 꼬리 질문 했을 때 뭔가 압박이 되거나 답변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럼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스터디할 때 뭐예요? 표정이 어떻다? 너 표정 좀 웃어라. 말이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말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시선 돌리지 마. 왜 이렇게 눈이 돌아가? 돌리지 마. 이런 것들만 자꾸 피드백 해주니까 답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뭐 이미지만 밝게 하고 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답변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역량 면접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거만큼 중요한 근거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요? 라고 하는 속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회사의 생각을 읽어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만약에 성취라고 하는 경험을 물어봤을 때 회사는 내가 성취할 때 어떠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려면 그러면 회사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NCS 직기초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에 있는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잘 공부해서 내 경험에다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역량평가의 핵심이에요. 그럼 면접관들도 그런 것들을 자꾸 꼬리 질문하면서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TAR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STAR, 네, 발음이 꼬이네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인데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하고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떤 경험 얘기할 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상황. 어떤 상황이었니? 그때 과제, T는 과제입니다. 태스크. 그래서 어떤 과제가 있었니? 어떤 임무였니? 어떤 목표였니? 이런 것들이 T입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행동했니? 액션. 그 다음 결과가 어땠니? 결과. 이렇게 나오죠. STAR인데 대부분 ST는 같이 묶어서 한 번에 얘기해줘요. 네, 저는 대학 시절 당시 이런 거에 대해 도전하여 성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과 목표를 그냥 한 번에 설명해 줍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 키워드가 액션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습니다. 결과물이 느낀 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된 경험은 STAR로 작성해 놓으시고 말할 때도 STAR로 말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앞서 이제 그 지역적 능력에 맞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키워드는 여기 A에 들어가는 거죠. A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설정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애티튜드.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인풋, 아웃풋 그렇죠? 여기에 대한 행동 경험은 A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원관리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목표만을 달성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뭐 축제를 준비하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축제는 뭐 며칠간 진행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뭐 축제에 대해서 200명의 관람객을 모집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좌석 마련이라든지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으로 자원관리에서 핵심 뭐라 그랬죠? 효율성.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A.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과 돌파구를 마련해내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애티튜드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식이 중요하다. 책에는 자 이렇게 경험을 얘기해보게 되면 F의 CT로 면접관에도 물어봐요 라고 하는 건데 F는 feeling, A는 뭐 액션, C는 컨텍스트, T는 thought 이렇게 해서 느낀 점, 행동,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생각 등을 또 따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 당시 너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자원들이 부족하면 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니?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상황을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니? 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면 어쨌든 목표 한 바가 있었고 꼭 이것들을 달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있는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힘든 게 없었니? 힘든 것들은 어떻게 극복했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또 A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애티튜드 부분에 해당되겠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주변에 도움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기도 해요. 주변에 도움이 없었을 때 좀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뭐 그분들의 도움을 안 주신 분들을 뭐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생각에 대한 것들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된 표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면접을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험을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신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본 게 뭐예요? 팀워크 관련 경험 얘기해 볼래? 그때 당시 갈등은 없었니? 그 다음에 의견 차가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설득했던 경험 있니?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 줄래? 성취 경험 얘기해 줄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 줄래? 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 줄래? 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 줄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경험 유형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자. 자, 그 다음에 상황 면접 같은 것들 한번 찾아볼게요. 상황 면접은 조직위의 직업윤리, 고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윤리, 그 다음에 고객 이렇게 있으면은 회사 상사는 역지사지가 키워드고요. 윤리는 일관성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원칙 중심, 그 다음에 고객 중심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뭐 상사가 너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상사가 나이 어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업무 경력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로 대우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 면접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사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사인데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상사님께서 저를 대하실 때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 괜찮아요. 제가 잘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사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야 된다. 이게 역지사지의 관점인 거고 윤리는 뭐 예를 들면 상사의 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너 왕따 당해도 괜찮냐?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는 건데도 그래도 얘기할 거니?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한 건데 그래도 얘기할 거야?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객 관련돼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고객 관련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고객의 요구사항인데 원칙에 어긋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칙에 어긋나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원칙에 어긋나서 이거는 안 되는데 고객이 문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고객 중심, 원칙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우선이지만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공공기관의 어떤 담당자로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둘 중에 우선순위는 원칙이지만 고객의 만족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고객 관련된 유형의 대표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진상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 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업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것들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한번 토론해 보시는 방식의 스터디를 운영해 보시는 것들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런 내용들을 다 못 가르쳐 드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책과 더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에듀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공격 강의들도 이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면접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뭐 내용도 좀 더 확실하게 숙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어떤 게시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물어보시거나 문의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호 면접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T나 토론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면의 한계상 또 시간의 한계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PT 면접과 토론 면접에 대한 내용들도 에듀윌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면접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시고 항상 준비하고 보완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면접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